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 가진 돈이라고는 탈탈 털어봤자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중 60센트는 잔돈이었다. 잔돈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채소가게 주인이나 푸죽간 남자와 얼굴이 빨개지도록 시비를 따져서 한 푼, 두 푼씩 모은 것이었다. 혹시 틀린 건 아니겠지? 델라는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가 틀림없었다. 델라는 허술한 침대에 누워 고민에 빠졌다.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델라는 푸념을 늘어놓다가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침대를 벗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생각에 잠겼다. 가구가 딸려있는 그녀의 아파트는 집세가 일주일에 8달러였다. 집은 좁고 허름했다. 델라는 자신도 모르게 슬픔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건물 현관에는 늘 비어있는 우편함이 하나 있었다. 그 옆에는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 단추가 달려 있었다. 초인종에는 제임스 딜링햄 형이라고 쓴 명함이 붙어 나불거렸다. 딜링햄은 그녀의 살림이 풍족하던 시절의 이름이었다. 당시 남편의 수입은 주급 30달러였다.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 딜링햄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오면 그녀는 여전히 뜨거운 포옹으로 그를 맞이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분첩으로 뺨을 두드렸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뒤뜰에 잿빛 담 위를 걸어가는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곤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나마 몇 달을 두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것이었다. 주급 20달러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지출은 늘 그녀가 생각한 범위를 넘어섰다. 사랑하는 짐의 선물을 살 돈이 불과 1달러 87센트밖에 없다니. 그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바로 그 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궁리하며 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진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싶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거울이 놓인 곳으로 이동했다. 이윽고 그녀는 머리채를 풀어 한껏 길게 들이웠다. 제임스 딜링햄 부부에게는 자랑거리가 2가지 있었다. 하나는 짐이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물려받아온 금시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하나는 델라의 머리채였다. 솔로몬의 왕비인 시바가 만일 바람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고 있다면 델라는 늘 창밖으로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왕비의 보석과 타고난 미모를 송두리째 무색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지하실의 보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이 집의 관리인이었다면 짐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시계를 꺼내 왕으로 하여금 탐이 나게 해서 자꾸 수염을 쓰다듬는 걸 보게 되었을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거울 속 델라의 머리채는 멋지게 늘어져 황금의 폭포가 물결치듯이 빛났다. 머리채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마치 그녀의 옷이라도 될성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고 재빠르게 다시 머리채를 손질해 올렸다. 그녀는 잠시 비틀거리다가 낡아빠진 붉은 융단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침내 어떤 결심을 한 듯 그녀는 낡은 밤색 재킷을 걸치고 밤색 모자를 썼다. 그러고는 층계를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발을 멈춘 상점에는 이런 간판이 적혀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상점, 각종 미용, 머리용품상. 단숨에 상점으로 뛰어 올라간 델라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소프론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당당한 체구에 살갗이 희며 쌀쌀하게 생긴 마담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델라는 입을 열었다. 제 머리카락을 사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삽니다. 마담은 다소 무뚝뚝하게 말했다. 모자를 벗고 어디 한번 보여줘요. 황금의 폭포가 스스로 흘러내렸다. 20달러짜리군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잡아 올리면서 말했다. 계산해주세요. 델라는 서둘러 말했다. 머리카락이 싹둑 잘리고 델라는 급히 돈을 받아 가게를 나섰다. 그 순간 델라는 깊은 행복감에 젖었다. 그녀는 짐의 선물을 사러 여러 상점을 쏘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델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말 남편을 위해 맞춰 놓은 것 같았다. 그것은 백금으로 장식된 시계줄이었다. 시계줄은 실용적이고 품위가 있었다. 남편의 시계에 꼭 어울리는 좋은 물건임에 틀림없었다. 시계줄 대금은 공교롭게도 20달러였다. 그녀는 대금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델라의 황홀했던 기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녀는 머리인두를 꺼내 짧은 머리카락을 손질했다. 짧아진 머리는 그녀를 장난꾸러기 초등학교 학생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았다. 설마 짐이 화를 내지는 않겠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이는 나를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의 소녀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1달러 87센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걸. 저녁이 되자 그녀는 난로불에다 프라이팬을 달구어 폭찹을 만들 준비를 했다. 짐은 귀가 시간이 늦는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집어들고 테이블 한 구석에 앉았다. 이윽고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부디 저희가 절 예쁘게 여기도록 해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섰다. 짐은 몹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짐은 불과 22살로 가장 노릇을 하기엔 아직 힘이 드는 나이였다. 그는 새 외투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짐의 시선이 순간 델라에게 가 멎었다. 그 시선 속에는 그녀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무엇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소스라치게 했다. 그것은 노여움이나 놀라움이나 불만이나 공포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짐작하고 있던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표정으로 잠자코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델라는 테이블에서 몸을 일으켜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 그런 눈으로 절 보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곧 다시 자라날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는걸요. 여보, 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쾌한 기분을 가져요. 당신을 위해
예쁘고 근사한 선물을 마련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다고? 짐은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렇지만 저를 좋아하는 당신의 마음은 전과 다름이 없겠지요. 머리카락이 없어도 저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짐은 뭔가를 더 알아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방을 둘러보았다. 당신 머리카락이 없어졌단 말이지?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는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제 애정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짐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짐? 폭찹을 만들까요? 짐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는 앞에 서 있는 델라를 힘껏 껴안았다. 그러고는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건 면도를 했건 머리를 감았건 그런 것이 당신을 향한 내 애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선물을 보면 내가 왜 당황했는지 알 거야. 델라는 빠른 손길로 끈과 포장지를 풀었다. 짐의 선물은 고급스러운 머리빗이었다. 그것은 델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이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머리채에 꽂으면 꼭 어울릴 빛깔이었다. 델라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러나 그녀는 빗을 가슴에 품고 짐에게 말했다. 제 머리카락은 무척 빨리 자라요. 델라는 애써 웃으면서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짐에게 건네주었다. 어때요? 근사하죠? 시계줄이에요. 이걸 구하느라고 온통 거리를 쏘다닌걸요. 당신 시계에 이리 주세요. 시계줄에 채운 모양을 보고 싶어요. 짐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빙긋 웃으며 다시 한번 델라를 껴안았다. 당신 머리빗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 하지만 이젠 괜찮아. 이렇게 당신이 곁에 있잖아. 자, 어서 폭찹이나 만들어요.